안녕하세요. 요즘 소위 말하는 젊은 대피병 제대로 걸린 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금은 물론 잘 돌아가지만 돈을 초고속으로 날려먹은 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다른 분들은 저랑 정반대로만 하시면은 사업 운영에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한번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억이란 돈이 어떻게 1년 만에 증발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저는 투자 받기 전까지는 마포구 불광동에 한 3평 정도 되는 공간을 얻어서 사무실로 쓰고 있었거든요. 먼저 3천에 300만 원짜리 사무실을 지식산업센터로 잡게 됐어요. 그럼 벌써 남은 돈은 7천만 원이죠. 그리고 사무실을 구했는데 이제 30평 정도 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부터 했냐면은 책상부터 깔아야 되겠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 무조건 잘 될 거니까 책상은 10개 깔고 컴퓨터 10대 사놓고 그냥 시작하자. 막연하게 그냥 컴퓨터부터 사고 싶은 것들 막 샀습니다. DSLR 카메라도 사고 뭐 복합기도 막 놓고 기업용 인터넷도 놓고 짜잘짜잘하게 뭐 놓고 여기는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 바닥도 새로 깔고 탕비실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보증금 3천만 원 까먹고 비품이랑 컴퓨터 구매하는데 또 1천만 원 가까이 쓰고 사무실 리모델링 하는데 500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사업은 시작도 안 했는데 4천만 원 정도를 쓴 채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남은 돈 6천만 원? 한 3달 동안은 직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도 없고 제 월급만 가져가게 됐었던 거예요. 마케팅으로서는 제가 스스로가 마케터로서 자신이 있었다 보니까 저는 좀 디자인이 마케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디자이너부터 본고를 올리게 됩니다. 사무실은 엄청 넓은데 뭐 대표실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사무실도 막 이렇게 10명 구성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저 혼자서만 이제 면접을 보고 앉아 있으니까 지원자는 많았는데 지원하신 분들도 막상 면접을 보면 조금 쎄하다고 느꼈나 봐요. 대표도 약간 삐리해 보이고 사무실은 엄청 넓은데 직원도 없고 하다가 첫 디자이너 분이 어떻게 막 대기업에서도 디자이너를 하시던 분이 포트폴리오를 막 진짜 한 200장 정도는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저한테 오시게 돼서 첫 직원이 디자이너 분이 뽑히게 되고 그 다음으로 마케터를 뽑게 됩니다. 마케팅을 혼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진행이 잘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은 한 두세 달 차쯤 가니까 클라이언트도 어느 정도 쌓이게 되고 클라이언트에 맞춰서 대표 놀이를 했던 것 같아요. 아, 나 이제 대표인데 내가 마케팅을 계속 실무를 뛰는 거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핑계였던 것 같고 그냥 내가 대표인데 직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제 아주 무식하고 멍청하고 오만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일부러 경력직은 안 뽑았어요. 제가 경력직을 뽑게 되면은 그 사람의 폼에 맞게 회사가 굴러갈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21살 신입을 뽑게 됩니다. 저녁 먹으러 가는 길에 그때 그 친구 생각난다. 그냥 그 친구 뽑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갑자기 밤 8시, 7, 8시쯤에 전화해서 저번 주에 면접 봤던 모모라는 회사인데 들어오시겠어요? 라고 해가지고 들어오게 됐고 3인 체제로 그래서 반년 동안은 하비코를 운영을 하게 됐는데 이미 까먹은 돈이 제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구색만 갖췄던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는 없는데 직원들만 이제 계속해서 뽑은 그런 부분들이 제 첫 번째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주 신중하게 내가 개인으로서 플레이어로서는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막상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로서는 완전 실패한 사람이었었던 게 첫 번째 패착은 함부로 사무실을 넓은 데를 잡지 마시고 직원은 정말 필요하다 싶을 때 매출액이 이미 고점을 찍은 다음에 이제 만들어야지. 저는 투자 받고 그냥 무작정 사무실 넓은 데 잡고 무작정 세팅만 해놨던 것 같아요. 이게 제 첫 번째 패착이었습니다. 두 번째 패착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불필요하게 과한 인건비였습니다. 1,000만 원이 벌리면은 1,000만 원어치의 인력을 뽑았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회사가 빨리 성장을 하려면은 무조건 직원이 많아야 된다. 직원이 많으면은 새로운 거를 시도할 수 있고 수많은 클라이언트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희망 회로에 빠졌던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아도 70%는 틀린 말인데 30%는 맞는 말 같기도 한 게, 확실히 직원들을 많이 채용을 하니까 어디 클라이언트들 미팅을 하거나 제안을 드릴 때도 회사 규모에 대해서, 사이즈에 대해서 저희 직원 몇 명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하는 회사구나라는 신뢰감을 주는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었지만, 제가 직원을 무분별하게 10명까지 늘리다 보니까 인건비는 나가는데 광고 대행사에 이제 큰 리스크가 뭐냐면은, 매각급 저희 클라이언트들은 월에 오가는 돈이 액수가 많이 커지게 될 텐데, 그분들이 저희랑 갑자기 다음 달부터 계약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매출에 대해서 굉장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매출에 대한 손실도 손실이지만 직원들이 할 게 없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다시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은 정말 필요할 때 적시적소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마다 직원들을 고용을 했었어야 됐는데, 저는 이제 정반대로 생각했던 거죠. 직원들이 많이 있어야 수많은 클라이언트들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직원을 10명까지도 뽑게 됩니다. 1,000만 원 버니까 1명 뽑았고, 2천만 원 버니까 2명 뽑고, 3천만 원 버니까 3명 뽑고, 그러다가 갑자기 매출액이 월에 1억까지도 올라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1억이면은 한 번에 3명 뽑아야 되겠다, 4명 뽑아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영원할 줄 알았어요. 이러다가 나 진짜 순식간에 부자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찾아오더라고요. 뭐 월에 거래하는 거래처들이 뭐 몇 천만 원대 되는 클라이언트들이 동시에 2군데가 빠질 때도 있었고 3군데가 빠질 때도 있다 보니까, 무시 못할 게 매달 빠지는 인건비가 뭐 1억을 벌면 뭐예요, 2억을 벌면 뭐예요. 인건비로 나가는 돈이 고정 지출비가 되다 보니까 직원들 퇴직금은 쌓이고 뭐 보너스도 나가야 되고 4대 보험료도 그렇고,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월 200만 원 월급 정하고 300만 원 월급 정하면은 딱 그 돈만 나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매월 통장에 찍히는 돈이 다 제 돈인 줄 알았었고, 그냥 1억을 투자를 받았을 때 들어간 돈들의 잔고가 그래도 몇 천만 원 있으니까 이번 달만 버티면 되겠지, 다음 달만 버티면 되겠지 하다가 이제 월말만 벌벌 떠는 사람이 된 거죠. 월말 되면은 일에 집중도 못하고 직원들 월급 어떻게든 만들어 주려고 제가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사비로 이제 가수금을 넣어서 직원들의 월급을 충당하게 되게 됩니다. 이제 주객전도가 돼버린 거죠. 이게 사업을 하는 건지 직원들한테 월급을 만들어 주려고 돈을 버는 회사인 건지,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 월급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착한 대표 병에 빠지게 돼요. 그 인터넷에도 막 젊은 대표 병 걸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상들을 제가 속상할까봐 일부러 안 눌러보기는 했는데, 아마 그런 영상들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인 척은 하고 싶고, 착한 대표인 척은 하고 싶고, 잘 나가는 CEO 오너인 것처럼 거래처에 보이고 싶다 보니까 가수금만 그냥 죽어라 밀어 넣으면서 제 개인도 빚을 만들면서 이제 직원들한테 월급은 어떻게든 주고, 그리고 사업체가 안 돌아가다 보면은 직원들도 이제 잘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착한 사람 병에 빠져가지고 직원들을, 이제 오너로서는 실격인데 사실 직원들한테는 좋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연말 회식할 때는 무조건 소고기 사 먹자, 뭐 쿠팡에서 비품 필요한 거 있으면 이것저것 다 구매해라, 대표님 뭐뭐 사주세요 하면 그래 사라, 이거 필요하면 그래 사라. 그리고 월급은 절대 밀리지 않았었습니다. 회사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도 절대 저는 월급은 밀리지는 않았었고, 개인 빚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그런데도 직원들을 못 쳐내고 착한 사람인 척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분별한 고용과
좀 적시적소의 직원들을 정리하지 못한 저의 생각과 연봉 협상은 또 엄청 잘해줬습니다. 애들 연봉 올려달라 하면은 뭐 고가 평가 이런 거 없이 그냥 1년 지나면은 무조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랑 1년을 함께 이상 일을 해줬으면은 그거 자체가 능력 있는 친구란 거 아닐까. 사실 이 얘기만 들었을 때는 저희가 굉장히 착한 사람 같겠지만 뭐 한 달 만에 잘린 친구들도 있고 3주 만에 잘린 친구들도 있어요. 이 일 하다 보면 저는 한 달 안에 그냥 느낌이 오더라고요. 저랑 얘기했을 때 느낌이 맞고 사이즈가 맞는다, 나랑 같이 갈 수 있겠다 하는 친구들 위주로 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못 자르기도 한 것 같고, 그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최대한 사주고 싶었고, 연봉 협상도 매년 그냥 고정적으로 올려주는 형태로 갔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의 두 번째 패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는 뭐였냐면은 작은 관리의 실패입니다. 아니, 사업이란 거를 처음 하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 할 때는 직원도 없이 저 혼자서 뭐 프리랜서 친구들 한두 명 고용해서 쓸 때는 부가세에 대한 부담감이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간이가세자였었고 일반 가세로 넘어갔었더라도 뭐 1년에 한 번 내는 세금 같은 거를 조금 만만하게 보고 내는데도 무리가 없었는데, 법인으로 전환되고 보니까 1년에 부가세를 4번에 걸쳐서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법인은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1월부터 3월까지 매출액이 뭐 월별로 1억씩 나와가지고 부가세가 3천만 원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거를 4월달 됐는데 클라이언트들이 확 준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버는 매출액에 따라서 부가세는 당연히 내야 되는 돈인데 4월달에 매출액이 줄어들었으니까 나는 이만큼 통장 잔고가 이거밖에 없구나, 그냥 우리 회사 이번에 클라이언트들이 많이 줄었구나, 매출액이 줄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는 걸로만 무식하게 생각을 했는데 1, 3월 동안 벌었던 돈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4월 뭐 그 다음 분기에 내야 되는 부가세를 그 법만큼 당연하게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부가세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나게 커지더라고요. 한 번도 그래도 부가세는 밀린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 이제 계엄이라는 뭔가 이상한 이슈가 터져서 그때부터 부가세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이제 부가세가 미납이 되니까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더 부담이 되고, 지금은 뭐 직원들도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됐지만 제일 큰 패착은 부가세에 대한 거를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버는 액수가 크면은 그만큼 당연히 부가세도 많이 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1년에 한 번 뭐 내야 되는 법인세라든지 4대 보험이라든지 뭐 저희 회사에서 내야 되는 세금이라든지 이것저것 자잘하게 나가는 돈에 대한 거를 좀 고려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간 사용하는 저희 광고 대행사가 온라인으로만 이제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온라인에서 돈이 나갈 게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뭐 포토샵을 쓰려면 어도비를 구독을 해야 되고, 폰트를 쓰려면 유료 폰트를 구독을 해야 되고, 이미지 한 장을 쓰려면 또 이미지 구독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요식업 가맹본부들을 위주로 상대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꿀팁을 드리자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광고 대행사에서 클라이언트들이 규모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회사 자체는 소규모라 하더라도 클라이언트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어디에 송출을 할 건지에 따라서 그 연간 이미지 사용료라든지 동영상 구독료 같은 게 달라지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중견기업 이상급으로 이미지 사용료를 내게 된 거죠. 그래서 고정 지출비는 빵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0만 원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였고, 거기에 추가로 부가세가 한 방에 내는 돈이 생기고 고정 지출비 늘어나고 부가세 늘어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직원들이 쓰는 소모품비라든가 아니면은 월세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나중에는 큰 액수로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매출액이 이만큼 떨어졌는데 이런 돈을 내라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바닥을 찍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를 찍게 되고, 그리고 가수금을 제가 계속해서 넣다 보니까 가수금이 내 돈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회사에 어떻게든
직원들 월급을 쌓아둬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월급만 생각을 하고 이제 부가세를 생각을 못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회사를 바보같이 운영을 하다가 3년 차인가 4년 차 때부터 재무 전문 직원을 뽑게 돼요. 그러면서 재정적으로는 부가세도 안 밀리고 조금 상황이 많이 나아지게 됐던 것 같은데, 이런 짓거리를 초반 1년 동안 굉장히 심하게 해가지고 투자해주신 1억을 1년 만에 바로 날려먹게 됩니다. 제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플레이어로 활동하는 거는 활동하는 거고 전문 경영인이 역시 기업은 잘 운영을 하겠다. 제가 후회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런 회사를 괜히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대표님을 이렇게 투자자분을, 면목이 없죠 지금도. 근데 지금은 직원들도 다 정리를 하고 재택근무자랑 프리랜서 위주로 뽑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로 줄었는데 제가 생각한 매출액보다는 지금 훨씬 많이 나오고 있고, 클라이언트 분들도 많이 축소를 하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클라이언트 분들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서, 다음에는 제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은 광고 대행사에서는 어떻게 클라이언트들을 이제 구하는지, 그리고 수주받아서 진행하는 일들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절대 뭐 망했다고 하지만 사실 망하지 않고 지금 가장 돈도 잘 벌리고 행복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자신감 있게 찍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고 혹시라도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하비코 망한 회사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지금 가장 열정적이고 지금 가장 폼이 좋은 상태의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좀 댓글이 아직까지 한 개도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자영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마케팅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로 댓글을 달아주신다면은 제가 1대1로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지 점검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런 댓글을 달아주실까요? 한번 달아주시면은 실력 자체는 저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족은 여기까지만 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